문제 특화형 모델 대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표를 맡은 원프레디트의 CTO 최지원입니다. 아마 본 발표를 통해서 제조 현장,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AI 모델 적용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힌트와 인사이트,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원프레디트의 강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제가 좀 앞으로 나가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 특히 산업 현장에서 AI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라고 그러면은 제조 데이터의 복합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탐지만 보더라도 실제 설비가 구동되고 있는 그 동작 상태, 즉 전류나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트렌드나 양상이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 운전 조건, 소위 말하는 레시피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파악하는 여러 가지 로그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멀티모달 영역으로 갔었을 때 이것들이 이질성을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 체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될 데이터들은 복잡다단한데 그것들이 각각 이질성이 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시간이든 혹은 공간이든 혹은 해석성을 위해서 일관되게 정렬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조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갔었을 때, 특히 그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가 제조 현장에서도 많이 겪어봤었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같은 공장 내에 같은 설비에 같은 동일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윤활유를 쓰냐, 혹은 또 어떤 레시피, 어떤 공정에 대한 세팅이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상 탐지를 하는 양상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도메인 시프트에 굉장히 취약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공정 혹은 같은 유사 환경에서의 AI, ML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일반적인 방법론을 갖다가 추구하더라도 매번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인해서 콜드 스타트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해석성과 해결에 대한 접근 전략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AI, ML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발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를 시킬 수 없는 이 맥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즉, 근간이 되고 기초되는 모델을 탄탄히 만들어 놓고 자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퓨샷이나 혹은 그 제로샷을 통한 학습이나 혹은 파인 튜닝을 통해서 근간이 되어 있는 기초 모델을 토대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콜드 스타트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일반성, 적응성을 갖게 되면 사실은 팩토리 투 팩토리, 설비 투 설비, 라인 투 라인으로 전이하는 것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특징을 갖다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전통적인 ML 모델은 이렇습니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하나의 모델들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현장은 동일한 문제라고 정의가 되었고 동일한 환경에 유사한 설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상 탐지, 품질 검사, 그다음에 최적화의 이슈는 그 모델이 굉장히 도메인 시프트에 취약하고 데이터 드리프트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여지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전 학습된 기초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이나 퓨샷 러닝 그리고 제로샷 러닝을 통해서 아주 적은 코스트 그리고 아주 짧은 리드 타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문제, 이상 탐지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공정 최적화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의 원형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팩토리 투 팩토리, 라인 투 라인, 즉 동일한 문제, 같은 해결의 방법을 전략들을 갖다가 동일시하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응성, 어댑터빌리티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말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지금 뭐 국가대표 LLM 모델을 선정하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이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주 범용적이고 큰 호리젠탈한 영역보다는 버티컬하게 이제 제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AI가 근간이 되는 팩토리가 어렵다. 즉 AI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배경은 제조 도메인이 이질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설비가 너무도 다양을 합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은 뭐 여기도 컨베이어 벨트, 저기도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하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설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터의 스펙,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제조 레시피, 그 다음에 운영 오퍼레이션은 어떤지, 공정 설비의 다양성들을 다 이해하고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제조 현장과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공정에 혹은 설비에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결국 그 설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OT 데이터들, 즉 센싱에서 이루어지는 전류, 진동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IT 데이터 같은 결국 운영,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들까지 다 일관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성을 갖출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맥락이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 드리븐으로 접근하는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결국은 데이터가 있으면 뭔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부터 착안돼서 시작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크게 화두가 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DT, DX를 추진하게 됐고 아날로그로 취급되던 여러 가지 장부, 기록물들이 데이터화가 되면서 저장의 개념으로까지 넘어간 것들은 명확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드리븐 업체들이 대부분 이 문제는 데이터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려 하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실제로 그 많다던 데이터가 쓸모가 없다라고 결론 짓고 되게 어려움을 겪고 혹은 그 데이터를 다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드 타임과 적용까지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들이 결국은 제조 데이터들이 제대로 정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정상, 비정상의 데이터들이 매우 균형 잡힌 그리고 균질하게 잡혀 있어야 되지만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특히 데이터 드리븐 기반의 어떤 모델링이나 해결 방법을 추구를 했었을 때 현장에서는 결국 이것들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떤 제조 현장에서의 어떤 또 추가적인 비용이나 소요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고 납득이 가능해야 되려 하지만 사실은 딥러닝, 머신러닝 기반의 모든 대부분의 모델들이 사실은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네이티브 팩토리로 가기 어려운 배경들이 이런 것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파운데이션 모델의 어떤 전형적인 원형처럼 대규모 학습 기반으로 일반성과 그리고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갖추고자 합니다. 특히 제조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주제도 또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이상 탐지라든지 품질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 같은 일단 한정된 주제를 토대로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인코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 다양한 데이터들, 특히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갖다가 일관된 해석으로 맥락화를 시킬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성을 갖춰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상 탐지, 품질 예측, 그리고 공정 최적화 같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디코더, 즉 도메인 특화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업종이나 공장, 업무 간에도 유사 환경, 그 다음에 유사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즉 근간이 되는 기초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이를 내 문제를 하기 위한 아주 스페시픽한 문제, 그리고 스페시픽한 환경, 스페시픽한 장치를 해결하기 위한 파인 튜닝, 그다음 퓨전 러닝 등을 통해서 지식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도입 환경까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균형적이고 불균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질성들이 그 제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회전체 기반의 이상 탐지 영역에서의 파운데이션 모델의 근간이 되는 텍셀이라는 원형들을 갖추고 있었고, 지금은 공장 전체에 최적화라든지 품질 예측 같은 영역까지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자부와 함께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 소위 MFM이라고 불리우는 매뉴팩처링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지금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FM, 즉 제조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만 있으면 제조, 산업 현장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AI 적용이 손쉽고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굳이 MFM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AI ML 모델로 치환을 하셔도 이 상황은 아마 동일할 겁니다. 즉, 모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준비되어야만 산업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능 열화들, 컨셉, 모델, 데이터 드리프트를 갖다가 만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모델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반 준비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AI 레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델, MFM 같은 제조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에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요. 또 이 모델들이 결국은 나에게 국한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특화되어서 어플리케이션화가 됐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이 모델이 내어주는 예측이 뭘까를 시각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필요합니다. 즉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플리케이션화돼서 실제로 실장되고 나에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만 이렇게 갖춰져서 모든 것들이 종결형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사전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을 구축해주는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유입되고 그리고 모델이 완성되어서 실장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응용되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는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이 데이터 플랫폼을 사이클론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PDX라는 이름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MFM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PDX라는 플랫폼의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조 현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이질적인 데이터들의 일관된 맥락화와 그 다음에 해석성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 레드니스 레이어가 필요하고요. 수집, 정제, 그 다음에 맥락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MFM 혹은 IFM,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초 근간 모델의 학습의 재료로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FM, IFM이 기초 모델에서 탄탄한 근간을 만들게 되면 이제 지식전이 푸시한 러닝이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페시픽한 도메인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은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운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체계라든지 배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인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 상위단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페시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그리고 상호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플랫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LLM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서 자연어로 자연스럽게 인터랙션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 그리고 원하는 시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와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돕는 것까지 저희가 종국의 최종적인 UI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그러면은 MFM을 근간으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혹은 고객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스페시픽한 문제 특화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의 태스크를 갖다가 만들어냈었을 때 어떻게 플랫폼에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냐에 대한 법례입니다. 저희는 PDX라는 플랫폼을 공급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FM 즉 매뉴팩처링 파운데이션 모델을 근간으로 도메인 스페시픽한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PDM 같은 예지 보전 영역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고 봤었을 때 PDM이 본연의 임무, 이상 탐지를 잘 해낸다면 자녀 수명을 지금의 인더스트리얼 영역에서는 CMMS라고 얘기하죠. 이제 유지, 운영, 보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CMMS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MMS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 지시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CMMS가 정기성을 띠고 이게 운영하고 혹은 정비를 하던 이력에서 이제 PDM이 예측되어지는 고장 시점에 그 비정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장의 가동률이라든지 효율은 굉장히 많이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 지시서를 기반으로 이제 고장 정비 이력을 다시 PDM 시스템으로 인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PDM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지도 학습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고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정비를 했었을 때 실제로 PDM 시스템이 예측한 그 고장의 컴포넌트들이 정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는지 레이블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그렇게 잘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근데 MMS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AI 근간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었을 때
PDM이 잔여 수명을 알려주고 그걸 근간으로 MMS가 작업 질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PDM이 좀 더 강건해지고 그 도메인, 모델, 컨셉에 대한 드리프트를 막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레이블리드에 있는 고장 정비 이력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상호 간에 굉장한 시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뭐 ME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공장에서 MES들 많이 운영하시죠. MES의 근간적인 기능은 뭐 공장에 대한 스케줄링이나 아니면 물류 관리, SCM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도 대부분이 이제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니 혹시 수요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크리티컬한 이런 부품들은 항상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고의 운영상이나 보관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감가상각적인 어떤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도 좀 발생을 하죠. 그런데 PDM을 근간으로 잔여 수명을 예측을 하면 MES는 사실 예측된 부품의 잔여 수명을 근간으로 물류, 즉 SCM을 통해서 부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언제 정비를 할지 MMS와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비 스케줄링을 잡고 준비된 SCM을 통해 그 부품이 예비되었을 때 이렇게 가동률을 갖다가 최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스케줄링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서 저희는 굉장히 이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들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화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상호 근간이 되는 플랫폼 하에서 운영될 때 이런 각각의 미션들을 부여받은 AI 모델들이 좀 전에 CEO님이 발표하셨던 에이전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